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이제 한 달 뒤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국내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네, 관광 쇼핑업계는 기대감에 부풀어 일찌감치 준비에 나섰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갈린 반응 이민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은 해운대 청사포 철길입니다. 평일에도 팻말을 든 단체 관광객으로 그야말로 인산인해. 한 80% 외국분들이죠. 정말 많이 늘었죠. 옛날에는 몇 팀 일이 안 되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오고 합니다. 인생샷을 위해 도로까지 나와 차가 사람을 피해야 할 지경입니다. 9월 말부터 9달 동안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 이런 유명 관광지는 더욱 붐빌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인 대거 유입을 놓고 시민들 의견은 기대와 우려, 양극단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기대에 찬 면세업계는 중국어 능력자를 채용하는 등 큰손 6허를 붙잡기 위해 일찌감치 젠걸음에 나섰습니다. 중국 고객님들이 구매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 관광객들 대비하여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지금 시스템으로 도입하고 있고. 여행업계도 가을철 성수기에 아직물 역할을 기대합니다. 정작 시민들은 불법 체류부터 치안 우려까지 걱정이 큽니다. 가뜩이나 소음과 쓰레기 투기에 몸살을 앓던 관광지 인근 주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놔도 그 소리가 집 안으로 다 들어와요. 무척 시끄럽습니다. 주위가 많이 쓰레기들이 많이 어지러지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의 30일 무비자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의 피해는 극심한 수준.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 피워요 지금 차에서. 이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되냐 그러세요. 심지어 대로변에서 용변을 보기까지. 그야말로 민폐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네, 남해안의 적조로 인한 물고기 폐사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적조 피해는 2019년 이후 6년 만인데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조가 덮친 경남 남해군 미주면 앞바다입니다. 양식장 수면 위로 폐사한 참돔과 우럭 수만 마리가 떠 있습니다. 뜰채로 건진 물고기를 통에 담아 육지로 옮기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양식장을 덮친 적조에 무더기 폐사가 터지면서 어민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지금 돔하고 우럭하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이라. 돔은 거의 한 90% 가뿐입니다. 우럭은 지금 반 정도 폐사 정도 되고. 겨우 고수온을 넘나 했더니 터진 적조 폐사에 어민들은 황망합니다. 이 정도로 좀 심하게 온 거는 저도 10년밖에 안 돼가지고 좀 처음 봤습니다. 고수온이 안 오면 적조가 오고 적조가 안 오면 고수온이 오더라고요. 남해에서는 어제 하루 넙치와 참돔 등 7만 8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적조 피해인데 적조 생물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밀리리터당 개체수가 지금 1000개체가 경보 단계인데 현재는 2000개체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경남 서부에는 적조주의보가, 중부에는 적조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해 앞바다에서는 적조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방제 작업에는 방제선 10척과 어선 30여 척이 동원돼 양식장 주위로 황토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걱정입니다. 24도에서 27도의 연안 수온은 적조 생물이 가장 잘 번성하는 수온대입니다. 일단은 냉수대 원인이고요. 연안 쪽은 이제 수온이 좀 낮고 이 수온대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아마 적조 생물이 얼마든지 확산될 가능성은 지금 있습니다. 고수온이 10기도 전에 찾아온 적조 폐사의 위기에 가을 출하를 기대하던 남해안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AI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자리 잡았죠. 생활과 밀접한 광고 마케팅은 그 속도가 더 빠릅니다. 특히 이런 AI를 활용한 광고는 공익적으로 파급력이 더 크다고 합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겪는 언어장애.
AI가 적용된 시계는 언어 습관에 따라 진동을 보내주고 자극을 통해 자신감을 불어넣어줍니다. 출시 직후 스페인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공익 캠페인입니다. 그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모으고 거기에 필요한 좀 유용한 정보나 가치 있는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추출해낼 수 있는 게 AI에 좀 도움이 많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 학대를 겪는 아이들은 그림 속에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담아내지만 그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홍콩에서는 20만 장 이상 아동 그림을 AI에 학습시켜 그림만 대입하면 학대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모두 AI 기술이 사회를 바꾼 사례를 담아낸 공익 캠페인입니다. 광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메시지를 줍니다. 여기에 AI라는 날개까지 더하면서 공익적 파급력은 더 커졌습니다. 홍수로 폐허가 된 집을 쇼룸으로 만들어 기부를 유도하는가 하면 몸이 불편해 그림을 못 그리는 아동들에게 AI가 처음 그림을 그려주는 캠페인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동안 재미없게 했던 거를 재밌게 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AI가 공익만큼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는 없는 것 같아요. 상품 홍보에만 치중하던 상업 광고 시장에 공익성이 가미되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과 AI가 힘을 합쳐서 우리 인류에게 이로운 그런 메시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가 일상이 된 요즘 광고계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여 남았지만 부산시장직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수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권 탈환 동력을 지방 권력 교체까지 이어가려는 여권의 공세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적극적인 수성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건설. 연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현실화됩니다. 게다가 부산 유일 여권 현역인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까지 맡으며 중량감을 키우면서 여권 입장에선 어느 때보다 부산시장직 탈환의 기회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 정권이 힘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힘으로 부산들이 좀 발전할 수 있으려면 저희 민주당이 부산을 한번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산 시민들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 가을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부산시가 포함되지 않겠냐는 정치권 관측도 나옵니다. 여권으로선 박형준 부산시장을 뒤흔들 기회로 국감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감을 받은 데다 전국체전 개최지는 피감기관으로 삼지 않는다는 관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삼선 도전을 공식화한 박형준 시장은 녹록지 않은 대외적 정치 환경 등을 고려해 정무 라인을 대대적으로 재편합니다. 민선 8기 남은 임기의 시정의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지난달 성의엽 미래혁신부시장 임명을 시작으로 9월 1일을 기해 보좌진 6명이 새 자리에 임명됩니다. 절반은 자리를 옮기고 절반은 새로 영입됩니다. 시정 홍보 체계도 대대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각 실국별로 홍보 책임관을 지정해 기존 대변인실과 유기적으로 언론 대응 역량을 키웁니다. 저희가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 실국의 담당자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산이 내년 지방선거 최대 관심지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물밑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아파트 가격이 3년 넘게 하락하면서 침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반등세를 보이면서 이제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강서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서부산 분양시장 성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양을 시작한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에코델타시티 입지에다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브랜드이다 보니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거주하기에도 적합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신혼부부기도 하고 애 키우면서 살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고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습니다. 엄궁대교 장락대교에다 강서선 트램까지 들어서면
교통 여건도 크게 나아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엄궁대교나 장락대교, 강서선 트램 등이 교통여건 개선 사업으로 발빠르게 진행 중에 있어서 입주민의 생활 인프라에 대한 미래 가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단지 내에 이미 입주한 공공분양주택 사업 반응이 좋았던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지금 기존 공공주택 3개다가 이제 작든 많든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고 현재는 입주가 다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문건도 없고. 부산 전체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22년 6월 이후 3년 2개월 넘게 하락하고 있지만 해운대, 수영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감지됩니다. 이 때문에 동부산을 넘어 서부산까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각각 3천 건을 넘어선 것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재로 봅니다. 기반 시설이 갖춰지는 그런 과정에 놓여져 있는 강서 에코델타시티 주변 쪽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 청약 관심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5천 세대가 넘고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작은 평형 세대만 청약 경쟁률이 높은 상황이라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부산 지역 학교들의 폭발을 예고하는 팩스가 잇따라 접수돼 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 반쯤 부산 동구와 남구의 고등학교 2곳 행정실로 학교 안에 압력솥을 이용한 폭탄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천여 명을 대피시키고 수색에 나섰지만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는 김진웅 부산 동구청장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은 가운데 동구 공무원들이 김 청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작성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최근 구청 간부 직원부터 시작된 김 청장에 대한 탄원서 작성이 하급 직원들까지 확대되자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자유를 빙자한 협박이 아니냐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동구 관계자는 탄원서 작성을 논의는 했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남도가 경남광역형 공공배달의 운용사로 땡겨요와 먹개비 2곳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땡겨요와 먹개비는 이미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여러 곳에서 공공배달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운영사로 다음 달부터 2% 이하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경남 18개 시군 전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불경시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산에 한데 모여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담은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민주당의 발의 법안 대신 부산의 해양산업 글로벌 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위한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수산 발전 전략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시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국제 코미디 행사인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 오늘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코미디 페스티벌에는 국내 정상급 코미디언들을 비롯해 8개국 50여 개 팀이 참가해 부산 13곳의 무대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열흘간 공연을 이어갑니다. 네, 현재 부산과 진주 등의 폭염경보가 거창과 통영을 비롯한 경남 곳곳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맑겠지만 모레는 5에서 40mm 정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부산과 경남 동부 하늘 표정 맑겠는데요. 기온도 오늘과 같거나 1도 정도 떨어진 33도에서 35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경남 남부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고성과 남해는 오늘보다 기온이 1도 정도 떨어진 32도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함양은 유일하게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 밖에 경남 서부 오늘과 기온이 같거나 1도 정도 떨어져서 34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 드문드문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구름 많이 끼거나 흐려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많게는 오늘보다 5도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무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과다할 경우 타이어 수명 감소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도로 온도가 50도 넘게 오르면서 타이어 공기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적정 공기압보다 10에서 20% 높게 유지해야 타이어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